세계적으로 역사가 된 브랜드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겨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스팸은 전쟁 중에 태어났고 초콜릿은 한때 왕족만 먹었으며 노란 종이 쪼가리는 억만장자를 만들기도 했다는데 여러분이 매일 쓰는 것들은 알고 보면 역사의 조각이란 얘기입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오리지널의 탄생인데요. 20가지가 넘는 재미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더 친숙한 10가지 브랜드 이야기를 추려봤는데요. 흥미로운 사례 바로 시작해볼게요. 예로부터 전쟁은 사회 전반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에드먼드는 미국 남부전쟁으로 가족들과 피난을 가게 되었고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엉망이 된 고향에는 절망만이 남아있었죠. 폐허가 된 고향은 당장의 생계조차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의기투합해 농장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한 매력을 주는 고추 씨앗을 선물 받은 뒤 재배했고 이 매운맛을 내는 고추로 소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소스는 해산물과 잘 어울린다는 평이 소문난 덕에 뉴욕, 필라델피아, 사바나, 모빌 등의 항구 도시에서 주문이 쇄도했고 그가 죽고 나서도 증손자인 윌터 스타우퍼 맥킬러니가 이 업을 이어받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에 이 소스를 전투 식량에 배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소포 상자에 잘 포장해서 마치 군인들의 가족이 보내는 것처럼 꾸며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레시피까지 동봉해 전투 식량의 맛을 극대화하는 소스로 자리매김했고 이 소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정한 우주식량으로 이름을 올렸죠. 실제 전쟁에서도 브랜드 전쟁에서도 적수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 언어로 뜨겁고 온화한 토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타바스코 소스였습니다. 마약 성분에서 글로벌 음료로 현재는 마약이지만 1914년까지는 코카인도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해요. 최초의 코카인 음료인 백마리아니도 1863년 인기리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와인에 코카인을 넣어 만든 백마리아니는 당시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인 성분의 효과 때문에 우울증 치료 및 에너지 회복제로 판매됐는데 마약 성분 덕인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시련이 닥쳐왔는데요. 이 코카인 음료는 따지자면 술이었고 1856년 금주법이 통과되며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는 수 없이 술을 뺀 프렌치 와인 코카의 무알콜 레시피 개발 실험을 시작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탄산수에 베이스 시럽을 넣고 저었더니 꽤 맛이 괜찮은 음료가 만들어졌는데 이 음료의 주재료인 코카와 콜라너트를 붙인 코카콜라가 탄생합니다. 최초의 코카콜라는 이렇게 약국에서 잔당 5센트에 팔았습니다. 현재는 부동의 세계 1위 음료이지만 이때는 잘 팔리지 않았고 코카콜라를 만든 존은 이 성공을 보지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지분을 주변인들에게 나눠 처분했는데 아사캔들러라는 약재 도매상이 이 잠재력을 알아보고 당시 약 122만 원을 투자해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콜라병 몸매라는 말처럼 병의 디자인이 수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윤곽을 의미하는 컨투어병은 지금까지도 코카콜라를 상징하게 되죠. 최초의 코카콜라에는 1리터당 39g 정도의 코카잎이 들어갔다고 전해지지만 1903년 천연 향료로 코카잎을 대체하며 완벽한 코카콜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주법, 코카인 마약 지정,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죠. 캐러멜 장인이 만든 초콜릿 제국. 19세기 말 미국 펜실베니아 밀턴은 작은 캐러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탕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네 번째 도전이었죠. 주변 반응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기적처럼 영국 사업가의 대량 주문으로 캐러멜 사업은 대성공. 직원 수는 1,400명까지 늘어나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릅니다. 그러던 중 어떤 행사장에서 독일산 밀크 초콜릿을 맛보게 되는데 이거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초콜릿만 한다. 잘 나가던 캐러멜 공장을 아낌없이 매각하고 고향의 목장을 사들여 직접 우유 공급망까지 구축합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대량 생산 가능한 밀크 초콜릿을 개발했고 이 미국 최초의 밀크 초콜릿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사람 심리를 꿰뚫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콜릿 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지 않아요? 개별 포장한 작은 초콜릿을 출시하면서 하나만 먹기엔 아쉬운 초콜릿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파산 직전 캐러멜 장인은 초콜릿 왕국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초콜릿은 지금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손에 들려있고 초콜릿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그 이름은 바로 허쉬. 그 허쉬의 작은 초콜릿 키세스로 미국을 달콤하게 만든 밀턴의 이름 밀턴 허쉬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낳은 통조림, 한국인의 밥 반찬으로까지. 아버지에게 육가공 회사를 물려받은 제이는 뼈를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한 돼지 어깨살이나 지방이 많이 붙어있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부위 등 맛은 있지만 팔리지 않는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쓸모가 없다며 버려지던 고기 부위에 새로운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서 아버지 이름을 따낸 호멜 향신료 햄을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직관적이고 매력없는 이름 때문인지 출시 초기 호멜 향신료 햄은 잘 팔리지 않았죠. 이에 햄의 새로운 이름을 위한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100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때 회사 임원의 형제였던 케니스 데일루라는 배우가 스피드한 햄을 줄인 스팸이라는 이름을 제출했고, 이것이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밥도둑을 넘어 자취인의 밥 강도로 자리매김합니다. 스팸랜드라 불리던 영국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역시 스팸을 군용 전투 식량으로 채택하면서 이 전쟁 내내 생산된 스팸의 양은 무려 1억, 하고도 3,300만 개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스팸을 나눠서 잘 먹었다고, 그러나 잘못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죠. 스팸을 지나치게 많이 보냈다 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간편하고 맛 좋은 전투식량으로 평가됐지만 삼시세끼 스팸만 먹다 보니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 간편식에 질리고 만 것이죠. 1970년 영국 BBC 코미디 풍자극인 몬티 파이튼에서도 스팸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 종업원이 메뉴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모든 메뉴에 스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팸이 들어가지 않은 메뉴는 없나요? 스팸에 계란, 소세지를 더한 스팸에는 스팸이 덜 들어가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메뉴에 스팸이 제공되는 이 콩트에는 스팸이 완전히 질려버린 영국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 이후 스팸에는 과잉 공급이라는 이미지가 붙게 되었고, 오늘날 상업적으로 불필요한 광고성 이메일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스팸 메일이라고 말이죠. 목수의 장난감이 세계 창의력의 상징이 되기까지. 1930년대 덴마크 빌룬이라는 시골 마을,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던 올라크리 크리스티안센은 아내를 잃고 혼자 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황, 화재, 실패, 온갖 시련이 겹쳐도 그는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았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만들자. 목수의 본능으로 만든 첫 제품은 나무 오리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합니다. 나무는 무겁고 만들기도 까다롭잖아. 더 가볍고 조립도 가능한 장난감은 없을까? 전쟁 이후 등장한 신소재 플라스틱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1958년 뚝딱 끼워 맞추는 조립 블록을 개발합니다. 애들한테 망치 대신 블록을 주면 집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상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죠. 처음에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아이들이 조립한 블록으로 집을 짓고 차를 만들고 공룡을 만드는 걸 본 부모님들은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장난감이 아니네. 학교 교재로 창의력 교육 도구로 활용되며 점점 입소문이 퍼졌고, TV 광고와 전용 제품군 출시로 브랜드는 날개를 달게 되죠. 이후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테마파크까지 확장되며 그저 블록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됩니다. 망해가던 작은 목수의 가게에서 시작된 이 조립 블록은 이젠 전 세계 모든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철학을 담은 레고, 이 작은 블록은 오늘도 세상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면도를 서비스가 아닌 제품으로 바꾼 남자. 킹은 어릴 때부터 발명에 흥미가 있었지면 현실은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중 병따개를 발명한 윌리엄 페인터를 만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번 쓰고 또 사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봐.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킹은 이 조언을 곱씹습니다. 당시엔 이발소에서 면도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고, 면도날은 날을 갈아가며 오래 쓰는 물건이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면도를 서비스가 아닌 반복 구매를 부르는 제품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는 얇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일회용 면도날을 고안하고 손쉽게 끼웠다 뺄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엔 날이 쉽게 휘고 잘 들지 않아 혹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술 파트너 윌리엄 닉슨의 도움으로 날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이 면도기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100만 개의 면도기와 3,600만 개의 면도날을 병사들에게 지급합니다. 병사들은 이 면도기에 익숙해졌고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이 면도기를 사용했죠. 면도는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기는 소비자의 습관을 바꾼 브랜드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남긴 질레트였습니다. 실패한 접착제가 성공의 열쇠가 되다. 1970년대 3M에서 일하던 과학자 스펜서 실버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붙이긴 하는데 너무 잘 떨어지네. 팀은 이걸 실패작이라고 판단하고 묻어둡니다. 몇 년 후 동료 아트프라이는 찬송가 북마크가 자꾸 떨어지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때 실버에 잘 안 붙는 접착제를 떠올립니다. 이거 책에 붙였다가 떼도 자국이 안 남네. 그때부터 실험적으로 메모지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내 테스트로 사용한 노란 메모지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책상과 모니터에 하나둘 붙이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접착제는 오히려 잠깐 붙였다 떼는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떨어지는 접착제는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모지가 되었죠.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실패작이라 불렸던 포스트잇입니다. 아직까지도 회사원들의 모니터를 책임지고 있죠. 석유 찌꺼기가 피부 혁명이 되기까지. 1859년 석유가 막 시추되던 미국 화학자 로버트 체즈브로는 석유 공장에서 끈적한 잔여물을 보고 호기심을 가집니다. 기름덩어리를 바르면 상처가 낫는다는 광부들의 말을 들은 거죠. 진짜요? 이 기름덩어리가 연고라고? 그는 뉴욕 연구실로 돌아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 높은 젤리를 만들어냅니다. 친구들이 기름을 바른 거야? 하고 놀려도 꿋꿋하게 자신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낸 후 이 젤리를 바릅니다. 거봐, 멀쩡하잖아. 팔과 다리보다는 정신이 멀쩡하지. 시장에서 이 젤리는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보습력은 물론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체즈브로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직접 이거 바르면 나랑 사귀는 거다. 기름 찌꺼기에서 시작된 이 신기한 젤리는 이후 150년간 전 세계인들의 보습과 치유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바세린. 피부에 기름칠을 해도 된다는 걸 처음 알려준 브랜드이고 보습제, 연고를 넘어 전 세계인의 안방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신용이라는 개념을 만든 카드의 원조. 1950년 어느 날 사업가 맨프레드는 식사 후 계산하려다 지갑을 안 가져온 걸 깨닫습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친구가 대신 계산하며 농담처럼 한마디를 합니다. 지갑이 없어도 결제되면 좋겠다. 그 농담이 아이디어가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나중에 갚는 결제 수단은 없을까? 그는 27개의 레스토랑과 제휴를 맺고 이 개념을 실제 카드로 만듭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식사 후 돈 없이도 사인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카드를 안 가지고 갈 수도... 카드를 만든 지 얼마 안 돼 입소문이 퍼졌고 1년 만에 1만 명 이상이 가입합니다. 부유층은 물론 비즈니스맨들에게도 필수품이 되죠. 처음엔 식당에서만 쓰였지만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에 없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믿고 먼저 쓰세요. 현대사회의 모든 신용카드의 조상, 그 이름은 다이너스 클럽 카드였습니다. 조선인을 살린 약이 음료처럼 팔리는 이유.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약품의 이종근 사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모두가 지쳐 있다. 이걸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는 독일에서 피로회복제 개념을 접하고 한국형 피로회복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비타민과 타우린을 섞어 앰플 형태의 약품을 만들었고 이후 음료형 약으로 개발을 확장합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며 광고가 시작되자 우리 아버지가 마시는 그거 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자리 잡죠. 고된 일과 뒤에 마시는 이것은 당시 어른들에게 유일한 활력소였습니다. 그 약은 이제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도 있습니다. 약처럼 시작했지만 음료처럼 사랑받는 이 피로회복제의 이름은 바카스. 오늘도 힘 좀 내보자는 그 말은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만난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버려지는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스팸, 면도라는 서비스를 제품으로 바꿔버린 질레트, 실패한 접착제를 역으로 활용한 포스트잇까지. 이 모든 브랜드는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멋진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았고 멍청해 보이는 실패와 사소한 불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온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브랜드의 역사가 아니라 장독대식 해석으로는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불편함, 그 실패, 그 막막함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브랜드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며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역경 속에서 동아줄 같은 책으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화상 입은 손으로 동아줄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남들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저 또한 장독대가 될 수 있었듯이 말이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막막하고 어두운 지금도 언젠가 누군가의 책 속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장독대의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 말들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하지만 기억하라. 한없이 어둡거나 한없이 밝은 곳에 멈춰 서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림자가 보인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걷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 곁에 어두운 그림자가 동행하거든 조용히 이렇게 말하라. 해냈다.